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석 의원이 233명인데 그중에서 228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바로 민심이고 민심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만 두려워하면서 저희 고발뉴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고발뉴스의 전두환 특별 취재팀 활동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는 41분이었는데 오늘은 42분, 한 분 더 늘었네요. 모두 3,86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시민혁명이었죠.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 그 당시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규탄과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전문직종으로 또 시민사회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이후 전국 대학가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 2PM 찬성군의 시국 트윗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젊은이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곧이어 미주동포들을 중심으로 성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워싱턴 한국대사관 앞에서 동포들이 모여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전남대, 카이스트, 부산 경남 지역 학생회를 비롯해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전문 직종으로 시국선언이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전국 농민회가 가세했고요. 방송기자, PD, 아나운서가 망라된 방송인연합회와 언론계에 이어서 지식인 그룹을 리드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본물이 터졌습니다. 어제 한양대 교수 47명이 시국선언의 포문을 연 데 이어서 성균관대, 청주대, 충남대, 카톨릭대 교수들이 각각 시국선언에 동참했고요. 내일은 동국대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경북대, 성공회대, 전남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 대학 로스쿨 인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정원 측이 사찰을 벌이다가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포용하는 종교계 역시 시국선언에 적극적인데요. 불교계와 천주교가 시국기도를 시작하자 기독교계도 가세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시국선언을 지켜보던 시민단체들이 드디어 나선 것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뉴스입니다.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09개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게이트를 헌법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를 규정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엄중한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시간 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 하고 사태의 본질을 보도하란다면 이는 흔들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모임을 통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규탄, 그리고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동아면세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 촛불 집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이후 이 국정조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인 서명운동, 선언운동 그리고 국민 참여운동들을 통해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내일 전국에서 국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요. 서울은 저녁 8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이라고 합니다. 1시간 앞서서 저녁 7시에는 같은 곳에서 국정원 게이트 추적자죠. 표창원 교수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사건 설명회에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 전원 출격합니다. 모른 척 마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죠. 화요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거짓말을 고발해드리면서 NLL 문제 쉽게 풀어드렸죠. 오늘은 NLL과 관련된 새누리 김무성 의원의 거짓말을 더 쉽게 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김무성 당시 박근혜 총괄 선대본부장 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손에 넣어서 유세 중에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무성 씨, 이 대화록 안 봤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대선 당시 녹음과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 서상기 의원의 엉터리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여당의 국정원 게이트 탈출용 NLL 이슈가 회복 불가능한 자충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대화록 불법 공개가 문제되더니 이어서 NLL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이미 지난 대선 이전에 알고 활용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제는 박근혜 캠프의 권영세 상황실장이 선거에 불리할 경우 NLL 대화록을 공개할 걸 검토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가 하면 오늘은 박근혜 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 판세가 불리해지자 문제의 대화록을 유세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발뉴스가 12월 14일 당시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의 유세 녹음을 입수해 NLL 대화록과 발언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발언의 토시까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 대화록뿐 아니라 원문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록에는 나오지 않고 원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단어를 김무성 의원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에도 박근혜 선거사령탑이던 김무성 의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무차별 폭로 인용은 계속됩니다. 권영세 상황실장의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예사롭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법조인들은 NLL 대화록 입수와 무차별 폭로 행위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만큼이나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기간 중 박근혜 캠프 핵심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만큼 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핵심 브레인들이 국정원에서 보관되어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을 모두 같이 열람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대선에 활용할 것인가 모의를 한 이후에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 기밀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기록법 위물법 위반이고, 새누리당이나 다른 사람은 검찰은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을 통해서 입수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정원 직원과 공범으로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파국을 맞는 경우 역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도청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한 거짓말이 탄로나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을 앞세운 부정선거를 NLL이라고 하는 안보카드를 가지고 잠재우려고 했던 정부 여당. NLL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가운데 다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까요? NLL 시한폭탄 시시각각 박근혜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는데요. 한국을 떠나겠다는 경제단체들의 고강도 대국민 협박에 밀린 탓인지 아예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죠.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결국 경제민주화 입법이 막히자 국회의원이 단식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서 돈이 돌게 만들고 강력한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력한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깃전에 맴도는데,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기점으로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압박에 결국 굴복한 형세입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국회에는 수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새누리당의 협조가 난망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를 걸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그 선거에 활용을 하면서 표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법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이 정부의 인식이에요. 착취 구조를 갖는 경제 질서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을들을 위한 그 입법안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 이 많은 입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게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 6월 국회 꼭 통과시키자고 촉구하느라고 이렇게 나선 거죠. 국회의원만 단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양유업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벌써 9일째 단식 논성을 벌이고 있는 대리점주를 만나봤습니다. 틈만 나면 터져나오는 남양 측의 언론 플레이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보도에서 남양유업이 사측하고 노조 측의 의견 차이가 좁아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 보도가 어떻게 나간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남양 측과 실무 협상을 어제 그제 했는데 정말 의견 차이만 정말 확인하고 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좁혀졌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를 전 출처를 좀 묻고 싶어요. 예. 밀어내기란 부분이 있으면 밀어내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밀어내기 관행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과다한 할당량 때문에 영업선 할당량, 그 다음에 대리점의 과다한 목부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사 측에서는 일단 밀어내기는 하지 않겠다라고만 말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안을 수용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좁혀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까지처럼 계속 투쟁했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연일 터지면서 네티즌들이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원칙과 본질을 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한가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 혼란들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데일리 고발 뉴스는 서거 64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께서 머물던 경교장의 복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3분 직설은 아직도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혜성 교수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6월 26일은 백검 김구 선생께서 흉탄에 쓰러지신 지 64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경교장에서는 조촐한 추모식과 시민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교장은 그동안 여러 시설물로 사용되다 마지막에는 대재벌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되찾는데 64년이라는 긴 세월이 또한 걸린 셈입니다. 이는 온전히 한 시민단체의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말뿐 이렇게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경교장은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가 남북협상을 구상하고 38선을 넘어 비분단 국가를 세우고자 한 통일사업의 본부이며 한국 근현대사의 거목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그 자체로 고도의 가치를 지닌 기념비적 공간입니다. 경교장은 한낱 건물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몸이자 김구의 몸인 것입니다. 김구 암살은 미군 철수, 친일파를 단죄하고자 설립했던 반민특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세운 국회 프락치 사건, 친일경찰의 침탈로 무너진 반민특위의 와해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나아가 한 해 뒤에 있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물은 백범뿐이었습니다. 그 백범 김구는 누가 쏘았을까요? 경교장 추도식에서 저는 10여 년째 조시를 읽어왔습니다. 64번째 맞는 추모식에서 읽은 시의 제목은 누가 백범을 쏘았을까였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백범을 쏘았을까? 그대가 알고 있는 그는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 누가 김구를 쏘았을까? 누가 항의를 저격했을까? 대체 누가 비분단 통일의 심장을 정조준했을까? 누가 민주주의와 인간 양심을 암살했을까? 어제 누가 10만원권 집회에서 김구의 초상을 지웠을까? 오늘 누가 백범을 쏘고 있을까? 6월 26일 이 아침에 경교장 2층 남쪽 유리창에는 총구멍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쏜 총알 하나가 빗나가면서 뚫린 자리입니다. 그 총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도 백범 김구는 저격당하고 있습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분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김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 총알로 이 순간에도 정의가 암살되고 있습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말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의 거짓말이 여의도를 싸고 흐르는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서혜성 교수의 시가 더욱 빛나는 요즘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더럽혀진 귀를 청소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트위터에 올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말씀 챙겨 읽고 있습니다. KBS, MBC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TV를 아예 치우고 데일리 고발 뉴스를 보신다고 하는 분, 그런가 하면 부모님께 데일리 고발 뉴스를 권해주셨다는 분들의 사연 감사히 읽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 한참 부족하지만 저희 고발 뉴스가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지고 가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